안녕하세요, 블루문입니다. 디지털 전자매로 기초부터 설계까지 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는 LED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LED 뭐 이렇게 램프는 아니죠. 예, 라이트 이미티드 다이오드라는 그 용어인데 불이 나오는, 요새 엄청 많이 쓰죠. LED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예, 하다못해 노트북에도 LED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LED가, 요새는 LED는 안 들어가네요. 스마트폰은 대부분 LCD로 제품으로 쓰니까. 예, 뭐 충전기 뭐 이런 데도 쓰이고, 하여튼 불 나오는 데는 다 LED 들어가죠. 예, TV도 LED TV가 있을 정도니까. 예, 개선돼서 OLED도 있고 하긴 하지만, 여튼 가장 기본이 되는 LED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LED 종류는 일반 LED, 고위도 LED, 고전력 LED, 이제 보통 파워 LED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눈에 보이지는 않는 램프, 이게 적외선 LED, 뭐 UV LED, UV는 저희 울트라 바이올렛 해갖고 자외선 LED예요. 예, 세븐 세그먼트, 다트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카테고리 좀 나누면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LED, 일반 LED하고 고위도 LED는 똑같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예, 이런 사각형 타입도 있고 라운드 되어 있는 라운드 타입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뭐 기구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타입도 있고, 버튼에 내재형되는 형태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버튼 형태고, 이건 이제 칩 LED라고 해서 이제 기판에다가 마운트 장비라고 하는 장비로 해갖고 이렇게 타타타닥 치는 게 있어요, 로봇으로. 예, 그렇게 쓸 때는 뭐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는 거는 리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판에다 바로 장착하는 거는 저기 SMD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꼭 기억해야 할 게 리드 타입, 이런 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SMD 타입, 이런, 요건 이제 SMD 기판에다가 일반 이제 플렉서블 기판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PCB에다가 이렇게 부품들을 실장을 하는데, SMD는 반대편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리드 타입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핀이 나오기 때문에 리드 커팅기라고 하는, 커팅기로 이렇게 딱딱 잘라줍니다. 공정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판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나면은 기판 위에 이제 부품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인덕터도 나오고, 뭐 캐패시턴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캐패시터 이런 거 나오면은 이 뒷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나온,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리드 타입 부품들이 나와요. 탄소 피막장 뭐 이런 것들 다 리드 타입들 같은 경우에 피 나오니까 리드 커팅기라고 해서, 보통 이게 레일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레일 두 개, 레일 두 개에다가 기판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갖고 레일을 쭉 지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원형 커터 날이 돌아요. 하고 돌면 여기 지나가면 당연히 핀이 여기서 잘리겠죠. 이런 핀들이 딱딱 잘립니다. 일정 높이로. 그 다음에 뭐 후가 공을 하던가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갖고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리드 타입 쓰는 거고요. 리드 타입하고 이런 타입, SMD 타입하고 장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서로 비슷비슷하고요. 리드 타입 자체는 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H는 높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SMD 타입은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이 부품 자체가 이렇게 기판에 바로 붙게 돼 있어서 어떤 기구물이라고 하는 껍데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리드 타입 같은 경우는 높이가 있으니까 이 높이를 같이 계산해서 이 케이스는 설계하고요. 보통 케이스 살짝 밖으로 또는 뭐 케이스 안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계산을 하고, SMD는 여기 공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다 보통 아크릴바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기도 해요. 그래서 투명 아크릴 세우면은 LED 빛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안에 밖에서 보이게, 이런 타입이 있고요. 이게 사실 이게 일반 LED보다 고위도 LED가 더 밝아요. 보통 이제 제일 저렴한 게 일반 LED인데, 고위도 LED는 이제 이거보다 밝은데, 문제는 고위도 LED는 우리가 후레쉬나 라이트로 쓰기에는 약해요. 네, 그래서 요거보다 더 강한 빛을 나오게 만들어진 게 고전력 LED, 파워 LED라고 하고요. 이거 보통 조명용으로 씁니다. 이런 거는 조명용으로 사용하고요. 보통 뭐 후레쉬라고 하죠. 후레쉬, 랜턴, 그다음에
차량 램프 이런 데 많이 쓰고요. 차량용이 이제 헤드램프예요, 사실은. 예,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 실력은 별로입니다. 예, 앞에 이렇게 전조등이라고 하는 비칠 때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해요. 또 후미등 뭐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 보통 가시거리 자체가 길어요. 그리고 밝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밝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외선 LED, UV LED, 예, 자외선 LED 이런 거 준다고요. 적외선 LED는 보통 투명으로 나와요, 제품들이. 예, 리드 타입도 있고 마찬가지로 SMD 타입도 있고요. 자외선 LED는 대부분은 리드 타입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으니까. 근데 자외선 LED 보통 SMD 타입 많이 쓰고 있고요. 적외선 LED 같은 경우는 쓰임새 자체가 적외선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CCTV용 카메라 이렇게 달려놓으면은 CCTV 안에 렌즈가 있고 이 주위에다 적외선 LED를 달아요. 그러면 야간에 주위에 불들이 램프들이 딱 꺼지면은 요게 이제 켜지는, 사실은 항상 켜져 있어요. 근데 요게 동작을 해서 사람이나 어떤 이렇게 이렇게 물체 같은 게 지나다니면은 이게 계속 비치기 때문에 이게 감지가 되는 거죠. 네, 저기서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카메라 같은 데 쓰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출입문, 사람이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출입문에 양쪽에 센서를 넣고 한쪽에서 빛을 쏘고 한쪽에서 이제 빛을 받아서 사람이나 물체가 지나다니구나 뭐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좀 공장 같은 데서는 이제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기 물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체가 있는 거 여부를.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외선 LED 써서 수신부에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통과하는 건 이런 투과용 제품도 있기도 하고, 한 모듈에 통신, 수신 다 있어서 반사용으로 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대 단점은 적외선 LED 자체는, 적외선은 뭐예요? 적외선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적색, 레드, 그 다음에 바이올렛, 레드 안쪽에 들어있죠. 파장 자체가 좀 긴 편이고요. 자외선 같은 파장이 되게 짧죠. 이 태양광 스펙트럼 자체에 적외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실외예요. 실내에서는 사실 적외선이 많지가 않은데 실외에서는 오동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적외선 LED는 꼭 참고하시고요. 자외선 LED도 마찬가지 실외에서는 오동작을 합니다. 자외선 LED는 UV LED라고 얘기를 하는데, UV LED는 보통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 세 가지로 나오는데 UV 레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살균용 이렇게 쓴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UV 레벨에 따라서 살균용으로 쓰기도 하고, 조금 살균보다 좀 떨어지는 기능으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투과용이나 반사용으로 해서 쓸 수는 있는데 보통 이런 용도로 쓴다고 보면 돼요. 살균용으로 쓰는 거는 기판을 위에다 달아놓고 램프가 달려 있으면은 밑에 어떤 물체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빛을 쏴서 표면을 살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어떤 논문에서 봤을 때 투과율이 0.5mm인가 뭐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컵 같은 경우가 이렇게 UV 램프 쏘면은 유리컵 표면에서 0.5mm 정도까지만 살균이 되기 때문에 안측은 살균이 안 된다고. 그래서 등을 UV 등 같은 거 달면은 빛이 잘 쏘이게, 그다음 밑에 반사판을 두고 빛을 반사시켜서 같이 보일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끔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스테인리스 컵 있죠. 이렇게 스테인리스 컵이고 위에 UV 램프 이렇게 달려있어 형광등 같은 식으로, 보통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테이프 같은 거 발라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보이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놓고 거꾸로 놔요. 이렇게 램프는 여기 있고, 그러면은 표면만 되고 이 안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컵을.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라고 보통 학교 다닐 때 부르는 종류가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설명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뭔지는. 예, 알파벳 A부터 F까지 또 표현을 합니다. 보통. 예, 사실은 A부터 G까지, Z까지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코드를 어떻게 짜서 좀 구분이 안 되는 숫자들이, 그런 코드 번호가 있어서 좀 이제 매뉴얼에 보통 잘 표기를 해놔야 하는 기술문서예요. 사실 기술문서 표기를 해놔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보통 요새는 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트가 없었을 때 세븐이에요. 7개. 세그먼트는 조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래서 총 7겁니다. 7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 해서 세븐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는요. 도트는 세그먼트에 안 넣더라고요. 세븐 세그먼트라고 얘기하고, 아시죠? 이거는 뭐 1, 2, 3, 4 이거 늘 많이 보시던 거니까. 그러나 실제로 실무에서는 FND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세븐 세그먼트라는 용어는 쓰진 않고요. FND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FND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FND라는 뜻은 Flexible Numeric Numeric Display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약자는 중요치 않고 FND라고 부른다. 그래서 FND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실 때 세븐 세그먼트 이런 형태만 있는데 이런 형태들도 있어요. 이건 세븐 세그먼트가 아닌데, 그래서 이것도 다 FND라고 부르고요. 우리 뭐 집에 있는 보일러 컨트롤러 거기에도 뭐 FND가 들어가고요.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FND가 들어가고, 어떤 LED 제품인데 이렇게 모양이 있고 막 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다 이거 FND예요. 근데 커스터마이징 된 FND입니다.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하는데 커스터마이징 된 FND 타입 주문 생산된 거야. 주문 생산된 FND입니다. 이런 것들 다 많아요. 그래서 보일러 룸 컨트롤러, 뭐 각종 컨트롤러에 LED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건 세그먼트나 일반 LED가 아닌 형태로 LED인 것 같다. 대부분 커스터마이즈 된 LED입니다. FND예요. 그래서 그냥 패키지예요. 하나의 이게 패키지 형태로 나오고요. 여기에는 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핀들 보이시죠? 이런 핀, 핀들의 여기도 핀 보이시죠? 핀들을 다 배열을 해요.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를 이제 주문 생산을 할게요. 수량이 많을 때 이제 주문 생산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나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지금 이 각도가 있어요. 이 각도, 이 폰트의 두께, 그 다음에 크기, 안에 들어간 LED의 밝기, 다 주문 생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 다 제품 사양에 적어요. 물론 디멘전이라고는 이 자체 가로 HV 값 디멘전이라고 하거든요. 딤이라고 얘기하고, 디멘전 자체를 다 수치화합니다. 하다못해 진짜로 요 아디 높이까지 이제 가로, 세로죠. 세로, H 뭐 이렇게 다 표기해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제품 사양서에 다 집어넣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테스팅을 하고, 여기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이 핀 번호까지 다 지정을 해요. 1, 2, 3, 4 이렇게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그래서 1번 핀은 어떤 LED, 10, 뭐 2번 핀은 어떤 거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양을 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 생산을 하죠. 알아야 할 거는 커먼 에노드, 커먼 캐소드라는 용어예요. 에노드는 양극이죠. 캐소드는 음극이고요. 이거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구분하기 힘드실 때는요,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전압은, 교류 전압은 AC죠. 그래서 AC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에노드, 캐소드 AC. 자, AC가 이렇게 흘러가요. LED는 다이오드 표기법이죠. 이게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보통 표기하실 때 이렇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표기를 하실 때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삼각형은 뾰족한 부분을 오른쪽에 놓고, 그래서 왼쪽에 A, C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커먼 에노드, 커먼 캐소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LED니까 요거 하나에 2개씩이죠. 그러면
724에다 요거까지 가면 18에 16개 핀이에요. 핀 수가.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5개, 위에 5개 있어요. 10개죠. 16개를 필요한데 10개만 갖고 구동을 하는 거예요. 요 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LED 1, 2, 3, 4, 5, 6, 7, 도트까지. 이건 도트라고 하고요. 자, 얘네를 하나씩 뺍니다. 일단 전기를 줄 때, 자, 뭐 이건 입력 핀이니까 인풋이니까 인풋 놓고, 여기를 공통으로 묶어서 뭐 그라운드, 그라운드를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라운드 핀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핀 이런 거 몇 번일까요? 여기 노트가 8, 이거 하나 빠졌네요. 8번 있으니까 핀 넘버 9번이죠. 그러니까 9개 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를 위해서 요걸로 갖고 정유주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2개를 씁니다. 2개. 그러면 여기서 핀이 1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FND 1 디짓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디짓. 1 디짓은 보통 10핀으로 씁니다. 이렇게 10핀짜리로. 그래서 이게 10핀으로 구성돼요.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출력 나가는 부분을 기준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8개 있겠으면 입력을 공통으로 잡고 VCC, 뭐 DC, 플러스 5V 뭐 이렇게 하고, 출력 핀을 제어를 할 수도 있겠죠. 얘를 0V 떨어지거나 아니면 5V로 갔거나, 그래서 온오프를 제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요게 공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커먼 에노드, 조금 전에 얘기한 출력 핀을 공통으로 잡는다, 이거를 공통으로 이렇게 잡는다 라고, 요거를 아웃풋 컨트롤하는, 글씨 막 날립니다. 여기 이제 인풋이겠죠. 인풋 시그널이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웃풋을 공통으로 묶는 경우는 커먼 캐소드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극을 공통으로 쓴다, 양극을 공통으로 쓴다, 플러스 공통, 마이너스 공통. FND는 제어를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얘네 핀을 하나를 빼고, 얘네 공통 빼고 하면 4핀에다가 총 8핀이죠. 커먼 핀이. 좀 다시 뺄게요. 네. 그래서 요게 커먼이고, C1, 커먼 2, 커먼 3, 커먼 4.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한 쌍이 있을 거예요. 2배. 그리고 디짓이 총 실제로 8개의 디짓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8 디짓 플러스 4개의 커먼인데 이게 2배 해서 8개. 총 16핀으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제어가. 16핀 출력 핀, 제어 핀만 있으면은 4자리 디짓, 8 디짓은 아니에요. 사실 8세그예요. 네, 죄송합니다. 8세그. 4 디짓에 4자리. 디짓은 숫자 자리예요. 4 디짓 FND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4자리 4 디짓 FND는 총 16핀이면 컨트롤이 된다, 이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조금 어렵죠? 네. 처음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커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통으로 써서 제어를 한다는 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핀수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먼은 항상 대부분이 2핀, 그 다음에 나머지 시그널 핀은 요거는 세그먼트 수만큼이요. 세그먼트 개수.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는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르네요.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이네요. 16세그예요. 네, 그런 경우는 얘는 총 18핀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컴은 좀 더 묻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18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더트 매트릭스예요. 예, 8개예요. 8개. 가로 8개, 세로, 가로, 세로 8개씩. 보통 64개죠. 64개 LED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더트 매트리스가 7 곱하기 4, 좀 4 곱하기 7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는 가로로 4개, 세로로 7개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 전용 그 정도 쓰는 거고, 8개, 8에 8, 보통 8 곱하기 8 이렇게 8 by 8 그렇게 얘기해요. 숫자 8이 8이니까 8 by 8 하는데, 8 곱하기 8의 도트 매트리스는 일반적인 숫자 플러스 알파벳을 표현합니다. 한글은 8 곱하기 8로 표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글씨가 많이 깨져요. 그래서 보통 16 곱하기 16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얘네들도 LED 각 핀 하나당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총 64개의 핀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64개는 실제로 제어 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구현하느냐, 가로를 로우라고 하고요. 가로 이렇게 로우로 표현하고, 세로를, 이게 세로라면 세로를 컬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로우하고 컬럼하고 이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가로 세로라는 이런 게 제어고요. 네, 보이시죠? 컬럼, 로우, 커먼 에너드 타입이죠. 이건 커먼 에너드. 그래서 이렇게 커먼 에너드 캐소드가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에너드하고 캐소드를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그널 주고, 이 같은 경우는 이 핀들 컬럼, 그러니까 컬럼하고 롤을 신호를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줘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제어를. 그러면은 얘를 한번 다 킨 다음 다 시그널을 주겠죠. 그럼 전기를 소모량이 많아요. 굉장히 이런 애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도트 매트리스는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64개 64개 LED가 만약에 20mAh씩 먹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일까요? 보이시죠? 1240mAh예요. 1.24 암페어가 되는 거죠. 1.24 암페어가 먹는 거예요. 전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그럼 만약에 10개를 단다, 그럼 12암페어가 먹는 거예요. 12암페어 이상이. 엄청나죠. 12암페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개 모듈이 있다, 전광판 같은 거 만든다, 장난 아닌 거예요. 그냥 파워만 엄청난 파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제어합니다. 아까 로우하고 칼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쪽을 데이터 핀으로 쓰고요. 출력한 데이터예요. 얘네들도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얘를 한번 첫 번째 키고 온, 그 다음에 오프 시키면서 두 번째 줄을, 두 번째 칸을 온을 해줘요. 그러니까 온, 오프 하면서 두 번째 줄 온, 칼럼 1입니다. 그럼 칼럼 2, 3, 4, 5, 6, 7, 8 있을 때 온, 오프 타임에 세 번째를 온 해주고, 얘 오프 타임에 네 번째를 온 해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요. 켰다가 끄면서 얘 켜주고,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꺼주면서 켜주고, 이러면은 한 번에 켜지는 게 8개 LED밖에 안 돼요, 최대. 그러면은 아까 20A씩 계산했죠? 20A씩 계산하면은 160mAh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개가 들어가도 1.6A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판이 크더라도 해결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두 줄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네도 그냥 곱하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거 다르죠. 160mAh하고 1,224A하고는 완전히 격차 자체가 다른 거예요. 8배죠, 8배. 8배의 파워를 더 내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은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또 컨트롤 기회 있을 때 좀 얘기하고, 순차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차 제어. 한글을 워낙 못 써서 지금 툴 자체가 좀 제가
새로 산 툴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순차 제어라고 해요. 이 원리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지금 애니메이션들은 다 이제 뭐 어차피 컴퓨터로 하는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필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필름을 29 헤르츠, 그러니까 초당 29회, 초당 일주일에 29개의 필름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 영상들을 돌렸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인지할 때 거의 부드럽게 나오니까 29회 정도 하는데 LED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29로는 택도 없어요. 눈에 보여요, 티가. 29로는 안 하고요. 보통은 뭐 40,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0Hz, 그러니까 50회 정도 반복을 해요, 초당. 그래야지 전혀 티가 안 납니다. 45에서 보통 50회 정도 해야 하는 거고요. 보통은 60초에 초당 60회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50회 이상이 돼야지 사람 눈에 봤을 때 이상이 없어요. 그냥 다 켜져 있는 걸로 보여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50Hz 정도로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 좀 도트 매트리스 구현할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도트 매트리스가 굉장히 많은 점검판이 있어요. 우리 길거리 보면 TV 점검판 같은 것처럼 해서 도트 매트리스 막 구현을 할 때는 고속 컨트롤러가 하이 스피드입니다. 컨트롤러가 굉장히 많이 부는데 이 컨트롤러가 한 번에 이 병렬로 데이터를 줄 수 없어 시프트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내요. 한 줄에 각 점들에 대한 데이터를 쭈루룩 보내준다. 쭈루룩 보내주고 얘네도 컨트롤러가 또 쭈루룩 해서 켜주고요. 이런 컨트롤 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볼 때는 부드럽게 움직이게. 이 컨트롤 기술도 사실 굉장히 낮은 기술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그런 회사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이 LED는 단색 LED가 있고 그다음 2컬러, 3컬러, 보통 3컬러 되면 그때부터는 멀티컬러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색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리는 자연색 나오는 LED가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기초적인 얘기예요. RGB 컬러가 섞이면은 레드가 색깔이 좀 많이 나고 그린이 좀 많이 나고 블루가 많이 나고 이게 색깔이 레벨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8개, 이 개수가 뭐냐면 비트가 8비트고 8비트면 이게 256가지의 휘도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밝기예요. 그럼 256을 3개로 곱한 거예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네. 16메가죠. 16메가 컬러가 나와요. 이렇게 16메가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눈에 보면은 자연색에 가깝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밝기 조절을 해요. LED 실무에서 LED 하나를 아까 얘기했죠. 초당 50회 이상을 밝기를 하는데 이거를 껐다 켰다를 일정하게 하지 않고 요거 키는 시간을 조정을 이렇게 듀티비라고 하죠. 듀티 레이시오에서 듀티비라고 하는 듀티비를 조정을 하면은 요게 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원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256이고 딱 50%만 키면은 128이죠. 이렇게 듀티비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밝기가 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LED가 켜지는 시간이 달라지면은 사람 눈에서 볼 땐 그 밝기가 조정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씁니다. 데이터 시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스페시피케이션 시트라고 하기도 하고 약어로 스펙 시트, 그것도 귀찮으니까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 시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스페시피케이션 시트, 풀네임을 이렇게 전체 얘기할 때 약어로 스펙 시트 또는 진짜 약어로 스펙이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스펙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스펙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펙, 스펙 시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두 가지로 보통 많이 부르고요. 제가 한 회사 거를 다운을 미리 받았어요. 제가 뭐 이 회사하고 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엘레파치에 나오는 LED 하면 나오는 그냥 브라이트 LED도 보이길래 다운 받아봤습니다. 이건 단색 컬러고요. 스펙 한번 볼게요. 브라이트 LED 회사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LED 램프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나왔고 이런 거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버전 1.0입니다. 리비전 해갖고 문서도 버전이 존재해요. 뭐 이렇게 뭐 해서 커뮤니티 뭐 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표기 방법 좀 기록 방법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표지는 이게 표지니까 3파이 직경 지름 3mm 짜리입니다. 이거는 LED가 이렇게 있으면 라운드 타임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여기 3mm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문서의 히스토리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디바이스 넘버 BL-B5147 디바이스 넘버라고 얘는 표기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거는 파트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파트 넘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풍번 한글로는 풍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봅시다. 뭐 타이완 거네요. 타이페이 타이완 회사고 브라이트 이게 이제 여기부터 실제로 문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기는 3파이짜리 스탠다드 1인치 LED 3파이짜리고 디바이스 넘버 파트 넘버가 이렇게 돼 있고 전기 광학적 특성입니다. 엘렉트리컬 앤드 옵티컬 캐릭터리스틱에서 TA는 테스팅 조건이에요. 테스팅 암프레이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미션 지금 하여튼 측정하는 이 실험 측정한 환경 온도는 25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문서마다 측정 온도가 좀 비슷합니다. 이건 실제로 테스팅 온도는. 자, 칩은 에미티드 컬러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뭐 피크 웨이브랭스 나오는데 브라이트 밝은 LED야. 그냥 밝은 레드, 브라이트 레드, 밝은 휘도가 좀 높다는 얘기예요. 피크 웨이브랭스 아시죠? 스펙트럼이 이렇게 빛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레드가 있고 쭉쭉쭉쭉 뭐 블루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죠. 바이올렛도 있고 뭐 그래서 레드 영역대가 들어가는데 레드 영역대에 700 나노 밀리라는 거죠. 웨이브랭스. 그리고 렌즈는 어쩌다 레드 디퓨즈드 레드 확산 그러니까 적색 확산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ED 칩에서 빛이 나오면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앱솔루트 맥시멈 레이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최대 비율이에요. 앱솔루트 맥시멈 레이팅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최대치예요. 최대치. 오차는 이게 델타 값은 오차입니다. 오차는 90나노 미터? 90나노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90나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파워 디시페이션, PD는 파워 디시페이션, 그러니까 소모 전력이 40mW, 최대 40mW까지 먹을 수 있고요. IF 포드 암페어인데 그러니까 순방향 전류입니다. 순방향 전류는 최대 15mm. 그다음 피크 순방향 전류체요. 포워딩 암페어니까 피크 포워딩 암페어는 최대 순방향으로 50mm까지 갈 수 있습니다예요. 앱솔루트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근데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 난리 나요. 나중에 절대 맥시멈으로는 안 되고요. 맥시멈까지는 순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일렉트로 옵티컬 데이터, 전기광학적 데이터, VF 포워드 볼테이지입니다. 티피컬로 볼 때 2.2V 다니는 볼트고요. 맥시멈으로 2.6V. 뭔 소리야 이게 뭐 그러죠? 지금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밀리칸델라로 전류 보면 8.0 밀리칸델라라는 게 나오고요. 뷰 앵글은 뭐 35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회로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기억나시죠? 이 회로. 자, 다이오드, LED는 다이오드죠.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갈 때 LED가 잡아먹는 전압은, 이거는 2.2V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전류가 만약에 LED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배터리죠. 배터리가 돼 있고 뭔가 뭐 이 뒤에 걸린다면은, 여기에 5V가 처음에 걸렸을 때 요 뒤에는 5V 마이너스 2.2V, 즉 2.8V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2.2V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2.2V 드랍 시킨다는 얘기야. 드랍 한다는 얘기야. 즉 이 얘기는 뭐냐, 다른 얘기로 하면요, LED 하나를 구동했을 때 뒤에가 0V가 뜨더라도 LED를 구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앞에서 공급되는 전압 V1이라고 할게요. V1은 최소한 2.2V 이상은 돼야 하는 거예요. 이상은 돼야지 LED가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시중에서 보는 AA 건전지 기억나시죠? 이건 1.5V예요. 1.5V로는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구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V 건전지 두 개를 직렬을 연결해서 LED를 구동을 해야지 이게 3V가 되니까 구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맥시멈으로 할 땐 2.6V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2V만 돼도 구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려면 2.6V 이상 돼야 한다는 얘기죠. 안전빵으로 할 때.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는 앞에서 이 LED에서 2.2V를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전압을 볼 때. 전압하고 전류는 다르죠. 2.2V를 드랍 시키는 거죠. 드랍해서 갑니다 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V1이라는 전압이 나오면은 이 V2라는 곳은 V2는 V1 2.2V 또는 최대 2.6V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여기서 설계를 할 때 항상 그거보다 높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2.6V 내지는 2.2V 티피컬로 평균 2.2V에서 2.6V는 나와줘야 LED가 ON이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요. 포워드 전류예요. 이게 IF는 순방향 포워드 맥시멈 커런트입니다. 순방향 최대 전류치예요. 15mm를 넘으면 파괴됩니다. 파괴. 즉 이 LED를 구동할 때 전류치는 15mm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맥시멈이 있으면 노멀 값이 있겠죠.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나오는지. 얘네 건 안 나오네요. 스펙이 2.2V가 티피컬 포워드 볼테지고, 포워드 드랍 시키는 볼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커런트는 15mm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할 때는요, 보통 맥스 값이 있으면은 노멀 노멀은 맥스의 70% 정도 때립니다. 항상 15mA에 70 그러면은 얼마죠? 1535 10.5mA죠. 그래서 대충 10mA 정도 흘러줘야 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원활하게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회로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때는 요거에 대한 계산하고 R 값을 계산했죠. 그래서 그때 565옴 나왔습니다. 실제 설계를 반영할 거. 자, LED가 티피컬로 볼게요. 2.2V를 드랍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가 2.2V가 나와야 돼요. 배터리가 5V였고요, 그때. 자,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할게요. 티피컬로 10mA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까지 5V죠. 스위치 눌렀을 때. 그럼 요만큼 차이가 얼마죠? 2.8V죠. 다시 계산을 합니다. 2.8V를
10mA. 이거 정확값 계산하는 거죠? R 값이죠? 얼마죠? 285m인가요? 아까 계산했죠? 285m 설계값입니다. 설계. 자, 300ohm에, 자, 300ohm이 나왔어요. 300ohm이 왜 나왔냐? 집 설명서에 보니까 285ohm은 없으니까, 요 사이니까 300ohm, 한 단계 높은 300ohm을 본 거예요. 300ohm에 오차가 5%짜리입니다, 지금. 5%. 흔한 제2등급이라고 했고요. 5%짜리 1-0. 작을 때 대비하는 거예요. 0.05. 0.95니까 이게 280, 이게 285ohm이 나옵니다. 285ohm. 우리가 원하는 건 미니멈 280ohm이에요. 당연히 285ohm은 더 높으니 이거는 O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ohm일 때, 이거보다 더 커지면 절반 작아지니까 상관없겠죠. 300ohm일 때 OK가 된 거고요. 파워를 계산해 볼게요. 자, 300ohm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그러지 말고 복잡하니까 280ohm일 때 0.1, 0.1이었는데요. 10mA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10mA에 얘 양단에 걸리는 거는 2.8V죠. 왜? 여기가 2.2V였으니까. 여기는 5V였고 차익으로 해서 2.8V가 걸리는 거죠. 2.8V 그럼 얼마죠? 0.01 곱하기 2.8이니까 0.028이죠. 예, 와트죠. 자, 우리 만약에 탄소 피막정 4분의 1W짜리 탄소 피막정 쓴다. 4분의 1은 0.25W고요. 8분의 1W짜리 쓴다. 자, 그럼 이거는 0.125W니까 충분하죠. 나무 돌죠, 나무 돌아. 전혀 열받을 일 없습니다. 저항 중에 316, 1608, 그거보다 다, 1608은 10분의 1W도 상관없고요. 20분의 1, 0.05W죠. 20분의 1W짜리도 되는 거예요. 0608인가? 아마 될 거예요. 아니었나? 네. 차트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0분의 1W짜리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탄소 피막정 4분의 1W였다. 그러면은 2.25W.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LED는 리드 타입이 있고 SMD 타입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저항도 리드 타입이 있고 SMD 타입이니까 리드. 이렇게 쓰지 말고 탄소 피막. 한글로 쓰시면 안 돼요. 영어로 원래 쓰셔야 하는 건데 탄소 피막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탄소 피막 이렇게 쓰면 사실은 되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 5%. 이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나중에 위에서 이렇게 써주시고, LED는 조금 전에 써준 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펙을 좀 더 볼게요. 이제 자, 이해가시죠? 요거하고 요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맥시멈 2.6V일 때도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미 안전 사항이에요. 맥시멈 값이니까. 그 다음에 리버스 볼테지, 앱솔루트 맥시멈 레이팅 나왔던 게 또 나오는데 리버스 볼테지 5V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압으로 5V 이상 걸리면 파괴된다는 얘기고요. 리버스 커런트 역전류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를 수 있습니다래요. 역전류 자체는. 그러니까 다이오드 특성이 그렇죠. 다이오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흘러가야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역으로 흘려줄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이오드 특성은 역으로 못하게 딱 막아주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흘려주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차단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로 100 마이크로 암페어까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흘러가고 이 앞단의 컨트롤에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면은 이렇게 정도 흐르면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쓰지 마세요예요. 아셨죠? 일반적인 컨트롤에서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안 흐른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퍼레이팅 템퍼레이처 레인지, 동작 온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까지예요. 이건 보장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뭐 펄펄 끓는 물에 이 회로를 집어넣었다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예, 동작 안 할 수 있다,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토리지 템퍼레이처 레이팅은 보관 온도예요. 보관 온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얘는. 예, 좀 다른 부품들도 있습니다. 보관 온도가 훨씬 높은 애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실온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남극이나 북극이나 극지방에서는 이게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는 마이너스 40도보다 더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60도 막 그렇게 가니까. 여기는 달에 가서 한다. 달은 막 마이너스 200도 막 이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 부품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달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0도, 마이너스 200도입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데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에 쓰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도 고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일반적인 커머셜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업용으로 쓸 정도 범위까지만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등급은 보통 일반 커머셜이라고 하는 커머셜이라고 하는 등급이 있고, 밀리터리 등급이 있고, 스페이스 등급이 있고 그래요. 밀리터리가 좀 더 강한데 스페이스 등급이 더 높아요. 특수 용도들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일반적으로는 커머셜이라고 하는 등급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수 용도는 쓰지 마세요입니다. 리드 솔더링 템퍼레이처는 뭐냐면요, 납땜 온도예요. 납땜할 때 260도 5초에 260도까지만 버팁니다 예요. 260도에서는 5초 이상은 지지지 마세요 예요. 빨리 하세요 라는 얘기죠, 작업을.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SMD 공정을 칠 때는요, SMD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 라인이 있고요, PCB를 이렇게 올려놓고 들어가요. 게다가 솔더링 하는데도 딱 하는데, 솔더링에도 실제로 그렇게 넣지는 않고요, 여기다 이제 납들을 이렇게 묻혀놓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구멍 뻥뻥뻥 뚫어놓은 거에다 납을 일단 뿌려요. 여기다가 뿌린다고 해야 하나? 바른다고 해야죠. 바르면 이제 납땜 할 때 놓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부품들을 딱딱 올립니다. 부품 다리를 딱 맞춰서. 이것도 다 이제 아트웍 할 때 자리 잡는 건데, 잡아주고 얘를 히팅해주는 머신이 있어요. 히팅. 가열해주는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라고 하나? 머신이라고 하죠. 네. 메커니즘인데 머신이 있는데 머신에도 딱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히팅하는 온도는 이 부품을 쓸 때는 260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내하는, 보통 그래서 220에서 260도 이내로, 240도 보통 이렇게 잡는데, 이 온도에서 하는데 260도 할 때는 이 히팅 머신에 5초 이상 들어가 있으면 파괴된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양산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양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설계뿐만 아니라 양산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설계할 때. 만약에 내가 이 히팅한 게 부품이 어떤 건 260도가 넘는 게 있다, 넘어야 이 솔더링이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부품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보통 한 200도에서 205도에서 230도 정도, 제가 봤을 때 뭐 그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나 온도가 더 높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엔진 한다는 얘기예요. 테스팅했을 때 동작할 수도 있겠지만 불량품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형이고요. 외형에서 이 리드 타입은 리드 핀이 긴 거가 플러스예요. 작은 게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렇게 표시하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쓰죠. 이 막대기 두 개가 같은 크기라고 하면, 같은 크기라고 하면 플러스는 플러스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있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는 단위 가로로 하나. 그래서 플러스는 더 길게 표현하고 마이너스는 작게 표현해요. 이게 일반적인 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에노드, 캐소드. 예, 육안으로 봤을 때 칩 자세히 보면 구분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에노드, 캐소드 구분하는데, 예, 이거는 뭐 너무 믿지 마시고요. 예, 일단 익숙해지면 구분하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같이 커팅 딱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죠. 테스터기 놓고 테스터기를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예, 빨간 거를 한쪽에 걸어 놓고, 빨간 선, 파란 선을 이렇게 한쪽에다 걸어서, 또는 파란색에서 검은색인 경우도 있고요. 예, 여기 숫자가 뭐가 떠야 돼요. 그래야지 하는 겁니다. 자, 외형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은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커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잘려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거를 구분해라. 그래서 잘린 쪽이 캐소드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음극 쪽이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모든 디멘전, 모든 크기는 밀리미터입니다 라고 써요. 가로치고는 써있는 건 인치입니다예요. 그리고 밀리미터 놓고 인치로 뭐 썼나 했더니 보면은 이거 1mm, 인치로 쓰면 0.039mm. 자, 높이는 음극은 25.4mm인데 인치로 하면 1mm, 1인치에 1인치.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이 스펙들을 볼 때는 디멘전이 되게 중요해요. 디멘전이 밀리로 돼 있냐, 인치. 어떤 애들이 인치를 기준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환장합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 나중에 어떤 문서들 보면 단위가 인치로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 변환해야 돼요. 웨이브렌스가 뭐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해서 700이 피크인데 어딨나? 여기 있다. 야, 피크가 일반적인 피크가 700점이고 제일 밝을 때예요. 밝을 때 700일 때 인텐시티 농도인데 근데 제일 밝은 게 700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라고 밝히죠. 이 정도면 600, 요 폭이 90나노 정도가 나오는 게 좌우니까 45 정도 퍼센트. 이 정도가 여기에서 여기 요게 90나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유 0.5일 때 폭이요. 그래서 요 이내 범위에서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워드 커런트 드레이팅 커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순방향 전류치는 30도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 30온도죠. 30도에서까지는 잘 가는데 이 맥스 값이에요. 15 정도 나오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순방향 허용하는 전류는 적당한 거예요. 75도가 되면은 75도 정도 나오겠죠. 이게 75도가 되면 얼마냐? 5mA밖에 허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일반적인 조건을 쓰실 때는 우리 설계는 지금 10도까지겠죠. 아까 회로에서 10도까지면 50도예요. 그러니까 50도, 얘가 동작 온도가 아까 마이너스 40도죠. 마이너스 40도에서 50도까지는 그럭저럭 설계 조건입니다. 설계 조건을 만족 오케이 하는데 50도씨가 넘어가는 환경에서 구동을 해야 할 때는 자, 전류가 줄어들죠. 허용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항값은 높아져야죠. 그럴까요? 네, 305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할까요? 대충만 계산할게요. 반 떨어졌죠? 네, 5mA 올렸죠? 그러면은 2.8V 5mA 두 배잖아요. 딱 두 배. 10mm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285음 했죠? 그러면 565음 돼야 하는 거예요. 565음 이상이 돼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도, 내가 이 제품을 보증할 수 있는 온도가 50도씨까지입니다 라고 명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50도가 넘어가면 동작을 제대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제품을 받아서 쓰는데 사용 온도는 사용 온도 80도까지게요 써 있는데 문서에 써 있는데 그거를 한 더운 날 여름에 밖에서 쓰려면 고장나요. 얘가 미쳐버리는 거죠. 오동작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부품들이 온도가 올라오면 오동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전류치 계산을 잘못해서 설계 미스가 생기다. 다 설계 미스예요. 꼼꼼하게 안 봐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어느 정도 보긴 해야겠지만 스펙은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스펙은 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포워드 볼테지 이렇게 나오면 포워드 볼테지가 순방 전압이 어떻게든 높아지면은 전류도 포워드 커런트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거고요. 대기 중 온도 T 값이 변화되면은 루미넌스 인텐시티가 이렇게 밝기의 휘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고요. 순방의 전류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휘도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보여드리려면 레이디하려고 그랬는데 뷰 앵글 35도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35도라는 얘기죠. 35도면 17점 몇 도죠? 예. 그래서 플러스 17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차트, 스미스 차트인데 이거 되게 잘 좋아요. 써보고요. 자, 이게 얼마? 좀 80%, 70한 8%?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조건에서 해야지. 보통 이게 한 70%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그 강극을 앵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17.5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7.5도니까 35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5도 정도에서 대충 나오고 이게 0.9, 0.8, 0.75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정도 떨어지니까 이 차트를 가지고 그리고 0.7이죠, 이거 0.7, 70%죠, 얘가 70%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가 제일 밝게 나오고, 이걸 벗어나는 순간 확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뭔 얘기냐, 얘가 뷰 앵글이 이렇게 볼게요. 30도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가면 안 보여요. 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설계하다 보면 LED를 뿅 나왔는데 30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켜질 때까지 나는 게 정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7.5도, 그러니까 35도 뷰 앵글은 굉장히 작은 거야. 1, 5일, 4일이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밝기는 돼도 각도가 작은 거예요. 이런 거는 수직으로 케이스 안에 딱 들어서 케이스 구멍 뽕 뚫려갖고 보는 정도? 그 정도 쓰셔야 하는 거죠. 이거를 뭐 여러 방향에서 봐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쓰시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요거죠, 요거. 싼 거 25원짜리. 양산들은 5,000개 생산할 때는, 한 번에 5,000개 살 때는 18원짜리죠. 이런 것들. 광각 LED들이 있어요. 각도가 넓은 것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하면은 그런 LED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LED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요걸 써야겠다 생각되면은 파트 넘버라고 있죠? 있는데 디바이스 넘비에 5일, 4일 요거를 회로에다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5일, 4일 하고 LED 이렇게 이 정도까지 표기를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회로를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앞에 것도 다 해주긴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면 보고 답변 잘 알려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서 설계를 좀 더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이 회로 자를 겁니다. 이 회로를 기준으로 시작해서 갈 겁니다. 계속.